살아라 그대는 아름답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산책로를 걸으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밤이 되어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야생동물의 소리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소리로 자신을 드러낼 때 저는 묻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과포화된 도시에서 동물들은 어디에 서식하며 어떻게 이동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 인간들은 자연에게 어디까지 자리를 내어줘야 하며 반대로 어디까지 그들 영역에 침범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전 해결책을 지브리 원령공주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인간과 동물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전장 삼아 전쟁을 치릅니다. 그 중심에는 갈등 속에서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갈등 속에서도 공존의 길을 찾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생물학자 야코프 움벨트 개념이 있습니다. 움벨트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주관적인 감각으로 구성한 독자적인 세계, 즉 감각의 비눗방울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이 서로 다른 비눗방울들이 처절하게 충돌할 때 발생하는 비극에 대한 거대한 알레고리입니다. 영화 속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장은 숲속에서 현대 도로 위 생태통로라는 경계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24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태통로가 95%가 부실 판정을 받았고 서울의 경우 전량 부실로 드러나며 도시의 생태충 연결이 허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동물의 은벨트가 고려되지 않은 설계는 생명의 다리를 로드킬로 유도하는 죽음의 깔때기로 전락시켰습니다. 태성지는 일제감정의 도로 개발로 남산과 매봉산 분리된 이래 현재는 호텔과 고밀도 주거 단지 사이에 낀 모래시계형 병목 구간이 되었습니다. 12년도에 조성된 연결 통로는 동물의 은벨트를 배제한 채 인간과 동물의 동선이 교차하며 과도한 간섭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없는 루버와 철조망은 물리적인 연결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며 생태적인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한 인프라를 치유하기 위한 거시적인 리모델링 원칙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대형 포유류가 지나다닐 수 있게 최소 30m 이상 규격으로 생태통로를 연장하고 2에서 3단계는 배면 상부 철제 프레임을 제거하고 그 프레임을 인간 동선으로 계획합니다. 4단계에서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게 공간을 계획합니다. 5단계에서는 파충류와 양서 통로를 계획합니다. 6에서 7단계는 동물이 차량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지막 8단계는 수목 중 규모는 피하고 화렵수로 식재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기존 리모델링 방식은 물리적인 영역을 평면으로 분리하는 데 그쳐 온벨트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공존이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되 생존의 핵심 고리를 통해 유연하게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봉산 생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활동과 번식일 절정을 달하는 2월에서 7월 사이에 동물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절실한 기제는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평균 4시간마다 물을 찾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생존의 리듬은 생태통로가 단순히 길이 아닌 생명을 유지하는 거점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생존의 갈등을 가리키는 곳에 과거 인간과 동물이 함께 목을 축이던 버티 약수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완전히 메말라 결핍의 현장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생명의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한 빗물 생존 시스템을 치환하는 7단계 빗물 순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양서로 통로와 계획된 수공간에 모인 빗물은 우수집 수주로 이동해 UV 살균 등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정화 과정된 물은 우수 처리조에 저장되었다가 수량이 부족할 때마다 수공간에 물이 흡수되어 맑은 물을 유지합니다. B 영역은 다시 하겠습니다. A 영역은 수공간은 동물의 갈증의 해수를 넘어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느끼는 명상의 공간이 됩니다. 동물이 물을 마실 때 움직이는 작은 파동이나 일렁임을 통해서 홈통 아래로 물이 떨어지고 하부의 공간은 인간은 이 낙소리를 들으며 청각적으로 동물의 기척을 경험합니다. 이때 구조적으로 낙엽이나 기타 이물질이 물과 함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2차 격차 프레임을 설치하여 오직 맑은 물방울만 하부에 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원뿔매스 중심에 유리로 배치하여 자연빛이 내부 도움 공간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면서 청각적인 낙수 체험과 시각적인 개방감을 공존의 입체적인 명상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정화 설비를 지하 2층에 배치하여 물리적인 소음원을 격리하였고 이에 더해 방진 패드와 CRP 구조 그리고 리을 형자형 바닥 기초를 적용해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진동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이 생태 통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B영역은 지역 주민과 관람객을 위한 성차례 공간입니다. 이전에 제거했던 철제 프레임 위에 등산객 2.1m 폭으로 계획하고 중심에는 휴게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원귀도 형태의 관람실은 외부 선팅을 처리해 시각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인간은 내부에서 생태 통로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낮에는 실외 조도가 실내보다 밝은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외부 시선을 차단하며 자칫 어두울 수 있는 내부를 인공조명 대신 자연 채광으로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반사판을 빛을 응제시킨 뒤 폴리카보네이트를 통해 상부와 내부를 은은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류와 파충류 통로입니다. 기존의 생태 통로는 포유류 중심으로 설계로 파충류나 양서류를 소홀히 했고 상위 포식자나 동선이 겹치다 보니 소동물들이 포식자를 피해 도로로 나가다 결국 로드킬을 당합니다. 따라서 파충류와 양서류 통로를 전용을 별도로 분리하고 그 상부에 고사목을 활용한 은시처를 마련해 생태적인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기존 통로를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인물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부 배수 시스템을 도입해 소동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빗물은 우수조로 이동해서 다시 정화되는 시스템의 과정을 거칩니다. 월 평균 6만 명이 이동하는 8.4km 구간 내에 휴게시설 부재 문제와 해결하기 위해 노약자를 배려한 쉘터 기능을 포함한 카페와 생태 도서관입니다. 이는 보행자에게는 쾌적한 휴식처를, 주민에게는 지식의 공유하는 제공을 하며 산책로를 전체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중재적인 공간으로 작용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동물의 서식은 축소되었고 재개발로 그들의 용달새마저 메말랐습니다. 결코 섞일 수 없었던 물과 기름과 같았던 두 세계는 저는 갈증이라는 공통의 운벨트를 엮어내어 단절을 넘어선 새로운 공생의 지평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실패했던 생태통로는 인간과 동물의 모두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받으며 공존하는 진정한 만남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곳에 모심했던 야생동물의 존재의 깊이를 성찰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변화하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아라 그대는 아름답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저기가 버티고개랑 그 한남동 할리 데이비슨 그쪽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산과 그 매봉산 쪽 사이로 들어가는 네. 삼각형 형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거에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고 또 비인간 중에서도 여러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비인간 동물들을 나눈 게 좀 흥미로웠는데 그 동선들과 어떤 삶의 양식 같은 것들을 나누어서 동선을 배치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상상은 잘 안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물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사슴 같은 것들이 지나갈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물이 떨어져서 밑에 어딘가로 맑은 물이 내려온다. 그럼 맑은 물은 누구를 위한 걸까? 그런 생각 좀 해봤고 아까 말씀 중에 8km를 잇는다라고 했는데 8k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공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빗물이나 이제 일단 처음에는 일단 빗물로 시작을 합니다. 빗물로 이제 파충류 통로나 그 위에 계획했던 이쪽 이면에 수공간에 빗물이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서류 통로에 일단 그 다음에 여기가 집수 공간이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 이 뒷수 공간은 이제 오염 처리 물로 그 다음에 이물질이 걸러지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그냥 이물질이 없는 그 물이 우수 집수조로 이동한 다음 그 펌프를 이용해서 일단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살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수 집수 처리조로 간 다음에 그 집수 처리조에 이제 갖다 물은 이제 맑은 물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여름이나 이제 좀 물이 이제 증발되었을 때 수공간에 이제 이전에 저장했던 수초리에서 물이 이동해 다시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에 동물들이 이동을 하면서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낙수 과정을 거치고 그 낙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그 물이 하부에 쌓이게 되면서 청각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간의 그 부피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일단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8.4km 구간에 대한 설명은 조금 1차 발표 자리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좀 자세히 좀 안 보이다 보니까 그걸 좀 확대하는 과정에 조금 삭제하게 되었는데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남산에서 이제 서울 숲까지 가는
산책로를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위계를 다시 생각해 본다는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이해했어요. 저는. 네. 다른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좀 사람의 공간을 제한하고 동물의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한다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17페이지 보시면 제가 1차 때부터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 배관에 이 양서류와 파충류의 통로가 된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전에는 보통 도로의 양쪽에 네. 양서류 네. 통로가 계획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문제였던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보통 이렇게 비수나 오수나 네. 그런 물이 하수로 흘러가는 곳인데 네. 어떻게 파충류랑 양서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 하부에는 이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 위에 고사목을 배치를 해서 이동 통로는 총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인간한테는 어떤 물을 처리하기 위한 콘크리트 관을 네, 맞습니다. 동물의 어떤 서식 통로로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의 통로라고 하면 어쨌든 자연의 재료라든지 그런 동물이 어쨌든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는 어쨌든 물이 계속 비가 많이 오면 아무도 지나다닐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막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닐 텐데 어떻게 여기 이 콘크리트 관에서 동물이 살 수 있는지 그게 좀 납득이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네. 조금 더 그 전 단계 질문을 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생태 통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만들어진 생태 통로 자체가 애초에 인간의 영역에 뭔가 동물의 통로를 인간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어떤 눈 가리고 아웅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의 영역에,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에 자연을 그냥 약간 임시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약간 자연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뭔가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라는 이제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생태 통로가 갖고 있는 단점을 소거해 가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기존에 있는 방식은 인간이 자연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그 자연의 생물들을 그냥 인간의 어떤 구조물들에 약간 그냥 놓는 거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 되지 않는다는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국에 있는 게 수많은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표준적으로 일단 보여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리모델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표준화된 형태가 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생태 통로에서 인간이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동물들이 다니는 거나 동물들을 위한 거 말고 천창도 있고 동도 있고 등산로, 휴게실, 생태도서관 이런 게 여기에 왜 필요한 건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 아사히가와에 가면 아사히가와 동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되게 한때 동물원의 굉장한 레퍼런스였었어요.
이유는 친동물적인. 근데 친동물적인 동물원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덜 인간적인 게 더 좋은 건가?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인데 여기에서 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건가? 인간을 위한 공간이 왜 필요한 건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에 대한 개입이 좀 제 생각에 좀 필요했던 이유는 그 평소에도 약간 자주 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보통 어르신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40% 비중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은 과연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지치셔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서울이나 공간에서 이제 남산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서울만의 아니면 그 서울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이 선착역에서 뭔가 있으면 어떤가? 그리고 그 교차점이 그 생태통로라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메스가 있는데 그 공간에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인간에 대한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